안녕하세요. JD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이게 말이 돼 메타 장외에서 15% 급락 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 신간이 나왔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조단777.com에서 매뉴얼과 함께 자산을 10년에 10배, 20년에 100배로 늘리시고 조기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창에 조단777.com을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매뉴얼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입하셨다면 즉시 탈퇴하시고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고금리 장기화로 기우는 시장, 채권 떨어지고 달러 올라가고 주식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1%, S&P 500 지수는 0.02% 올랐으나 다우존스 지수는 0.11% 하락하며 3대 지수 혼조로 끝났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이게 말이 돼 메타 장외에서 15% 급락 중. 어제는 테슬라 때문에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오른 이유는 모델2와 같이 중국에 대항할 만한 값싼 전기차를 내놓을 계획이라는 것 때문에 올랐죠. 그러나 사실 테슬라의 실적은 예상보다 훨씬 안 좋았습니다. 테슬라가 오른 진짜 이유는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호재가 나오자 급하게 올랐고, 그로 인해 쇼커버링이 대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오늘도 오를지는 의문입니다. 문제는 메타입니다. 오늘 새벽에 메타는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가이던스 문제로 장에서 약 15%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의 가이던스는 지난 분기 25% 성장해서 이번에는 18% 성장한다는 이유입니다. 이번에도 꽤 큰 성장을 전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꺾여 10% 넘게 하락 중입니다.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도 장에서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술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수익성이 아니라 바로 매출 성장률입니다. 아마존과 이베이 중 왜 아마존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 빅테크가 되었지만 이베이는 왜 탈락했을까요? 바로 매출 성장률이 정체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색 시장에서도 구글과 야후 중 야후가 탈락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성장률이 꺾이면 주가는 꺾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매출 성장률이 꺾여야 문제가 됩니까? 약 50% 정도가 꺾이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분기에는 30% 매출 성장률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15%로 줄었다면 순이익과 관계없이 위험 신호라 봐도 됩니다. 그러나 현재 메타는 25% 매출 성장률에서 18%이니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문제는 오히려 메타의 올 초보다 너무 많이 오른 주가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메타는 올 초보다 약 40%나 올랐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테슬라 같이 너무 많이 떨어져 기대가 없거나 좋은 소식과 함께 쇼커버링까지 나오면서 오른다면 모를까. 지금은 실적 시즌 발표 시즌은 조금만 안 좋아도 꼬투리를 잡아 주가를 바닥에 매다 꽂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성장주를 투자했다면 엄청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기업 공개부터 투자했다면 2021년까지 애플의 수익률은 약 88,000%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마이크로소프트는 22만 3,000%가 올랐습니다. 아마존은 18만 5,000%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성장주에 투자했다면 크게 떨어지는 시기는 반드시 옵니다. 넷플릭스는 2018년 중반부터 40%가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가입자 수 감소 때문이었습니다. 구글도 2019년 1분기에 성장률이 20% 아래로 떨어지자 하루에 7% 떨어지고 5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매뉴얼입니다. 주가 조정은 주식수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떨어질 때 매뉴얼에 따른 기계적인 매도가 없기 때문에 하다가 존버하고 맙니다. 결국 치명적인 손실을 입고서야 진작에 팔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주식 방송에서는 말합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줍줍할 기회라고 말이죠. 그러나 100% 주식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줍줍을 합니까? 당연히 평소에 리밸런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았다면 25% 떨어졌을 때는 나는 100% 현금을 쥐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2.5% 떨어지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믿을 것은 금요일에 있을 PC 지표 정도입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기술주 조정이 오더라도 매뉴얼대로 기계적인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주식수를 늘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한국은 평등사회.
한국은 평등사회이지 신분사회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신분은 가부경장,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사라졌습니다. 프랑스의 몽테뉴는 보르도의 귀족이었습니다. 몽테뉴 영지와 대저택을 가지게 된 것은 중저부였습니다. 그것만으로는 귀족이 될 수 없었죠. 아들은 교육에 전 재산을 투자했고 손자가 국왕과 귀족과 함께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몽테뉴 때에 이르러 마침내 몽테뉴는 선천적인 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신분사회는 우연히 신분이 상승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평등사회입니다. 신분이 사라진 한국 사회는 평등사회가 되었죠. 설이나 명절, 추석이 되면 모두 제사를 드리며 마치 양반의 자손인 듯 흉내를 냅니다. 사실 조선시대 오리지널 양반은 인구의 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모두 양반이고 왕족의 후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등사회라는 뜻이죠. 평등사회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신분사회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는 계급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계급을 결정할까요? 돈입니다. 한국의 중산층 기준이 돈으로 결정되듯이 우선 돈이 기본입니다. 그렇다고 돈만 있다고 계급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력이 높아야 하고 직업이 좋아야 합니다. 결혼정보회사에 가면 직업 중 갑이 의사입니다. 의사가 돈을 많이 벌지만 그렇다고 의사가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사에서 수백억대 프랜차이즈를 경영하는 사업가보다 의사가 인기가 많습니다. 의사는 돈과 명예가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사업가는 언제든 망할 수 있기에 직업적으로 불안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갑입니다. 한국은 물진 만능주의 사회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의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직업이라 판단되었지만 지금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 인식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죠.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다. 돈이 아니라면 예전에도 의사가 인기가 많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는 서울대 공대가 웬만한 인서울 의대보다 인기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사장되는 것이 의사 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어서였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 인식의 변화가 생겼죠. 안정이 중요해졌습니다. 의사가 안정적이며 돈도 많이 벌기에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의 노동 철학은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좋은 노동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등이 그렇죠. 그래서 재테크 카페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주식 호황기에는 주식책이 베스트셀러를 휩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계급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공정할까요? 평등하다는 것이 누구나 성공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구나 기회가 공정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 공부에서도 일에서도 부에서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혜택을 늘리는 사람이 있고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명목상 평등사회라 합니다. 그래야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뒤처지면 길바닥에 널브러져도 오로지 본인 책임이라고 떠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자가 될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계급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학력이 높고 높은 사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자녀를 공부시키는 데 있어서는 유리합니다. 부자의 자녀는 취직에서도 유리합니다. 실제 은행은 40억 원대 이상의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은행 취업을 알선하거나 중매를 서기도 합니다. 큐레이터는 전시회를 기획하고 단순히 미술품을 소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큐레이터의 연봉도 3천만 원대로 낮습니다. 부모가 미술품을 통해 재테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가, 재력가여야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입니다. 미술 1조 시장 들썩, 생존 작가 작품은 양도 때 비과세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1억 원까지는 9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고 1억 원 초과 미술품도 10년 이상 보유하면 필요 경비를 90%까지 적용합니다. 즉 미술품을 사고 팔아 세금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부자의 부모를 둔 사람이 큐레이터를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부자라고 자동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를 상대해야 하기에 옷차림과 같은 씀씀이가 커져 가난해지기 쉬운 직업입니다. 요즘에도 그렇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각종 관공서, 대기업 등에 들어갈 때 부모를 비롯한 일가 친척의 직업을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재력과 권력이 있는 부모의 자녀는 취직에서도 유리합니다.
재력과 권력이 없으면 학벌이라도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선후배, 동기 등을 통해 대관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대 출신이 100명이 넘는다 했습니다. 물론 학부 아니고요. 대학원이나 최고위 과정 포함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자녀의 학벌과 직업 때문에 노후 자금을 자녀의 사교육비에 올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계급 사회가 되어야 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자본주의입니다. 글로벌 자본주의는 빈부격차가 벌어져야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죠. 학벌이 떨어지고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의 노동력을 싼 값에 쓸 수 있어야 저가의 노동력으로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된 사람이 자신의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이 최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줘야 합니다.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 글로벌 기업은 해외로 공장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은 빈부격차를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성공 방정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집안 지역입니다. 첫째로는 어느 집안, 어느 지역에 태어났느냐가 출세의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학벌이죠. 어느 학교를 다니고 누구를 아느냐에 따라 성공의 사다리에 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력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실력이죠. 실력으로 성공하기가 제일 힘들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패자 부활전이 힘든 사회입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은 학벌과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따라서 한번 뒤처진 것을 다시 역전하기 힘들어 결국 성공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사회는 규칙은 공정하고 평등하다 말합니다. 그래야 모든 실패한 책임을 패자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성공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갖가지 탈법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남탓만 하며 패배자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성공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세상의 불평등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해야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옵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은 꼭 돈과 사회적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 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숏을 치며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숏을 치며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연구소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해야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이게 말이 돼? 메타 장외에서 15% 급락 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